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우기철도 있고, 선교사가 태국에 오면은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통상 선교사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네, 편하니까. 단독 주택은 조금 위험하죠. 네. 도둑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위험해요. 근데 태국에서 집을 구할 때는 주변 사람도 귀중하지만 문제는 그 집이 비가 올 때, 비가 오는 계절에 홍수가 나지 않는가, 물이 차지 않는가, 이것이 아주 귀중해요. 태국의 정부는 도로를 보수할 때 현재 있는 그 도로에다가 또 한 층을 높여서 도로를 해요. 그러니까 집이 옛날 집은 도로보다 낮아. 그럼 자동적으로 그런 집은 비가 오면 물이 그 도로에 있지 않고 도로에 있는 물이 전부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홍수가 나요. 옛날에 방콕에 지금같이 되지 않았을 때 비가 왔는데 홍수가 한 달 이상 갔어요. 방콕 시내가 홍수가 한 달 이상 갔어요. 그 이후에 방콕을 둘레를 딱 쳐가지고 방콕시를 물을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들을 방콕을 통과하지 않고 방콕 외곽지대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방콕에 있는 물은 기계를 갖다 설치해 가지고 펌프 장치를 만들어서 이 물을 밖으로 빼내서 방콕이 홍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은 방콕에 홍수가 나지 않아요. 방콕 사람들은 제1국민이니까, 주변에 있는 방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1국민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홍수나고 방콕 사람들은 홍수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에 왔을 때에 우리 선교사들이 자기 집을 구해야 돼요. 돈도 없는데 뭐 자기 집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장래를 생각해서 태국 선교의 태국 선교를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태국 선교를 끝나도 안정적으로 태국에서 생을 보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집을 갖다 구해야 되죠.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서 가가지고 사역을 하든지 간에 방콕을 먼저 정복한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선교사를 감당해야 진정한 태국 선교사가 된다. 그 얘기를 들어야지.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콕을 제쳐놓고 그리고 자기가 가려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태국말도 시원찮게 배우고, 아무래도 방콕에는 태국말 학교가 선교사들에게 태국말을 가르쳐주는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태국말을 가르쳐주는 소위 정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 계속 가르쳐주죠. 7시 반부터든지 8시부터든지 8, 9, 10, 11, 12 한 4시간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를 갖다가 태국말을 가르쳐줘요. 이걸 갖다가 계속 배우면은 1년이면 사실은 이것을 배워요. 태국말이 한 6개월 정도면은 태국말을 사실은 일반 태국말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일반 태국말만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없죠. 태국은 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한테 쓰는 그 용어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교회 쓰는 그 용어가 또 왕한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더 배워야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우면 1년 정도 배우면 태국말을 돈 주고 배우는 태국말은 다 끝납니다.
예, 태국말 배울 때 태국말 배웠다 쉬었다 배웠다 쉬었다 하면 태국말 개판돼버려요. 태국말 못하고 나중에도 시원찮은 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태국말을 그렇게 죽지 않는 살기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것은 태국에서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거죠. 선배 선교사, 이 집에 대해서 잘 아는 선배 선교사, 아무나 그냥 먼저 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지도를 받아서 집을 구하고 집을 사고 세를 내고 뭐 이러면 안 돼요. 태국에 대해서 좀 아는 거가 제대로 있어야 집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개괄적으로 말을 하면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농로를 하기 위하고 혹시 장래를 조금 생각한다면 우선 어떤 방법으로든지 태국의 집을 사야 됩니다. 태국의 집은 땅이 있는 집은 외국 사람이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 콘도, 땅이 없는 그러한 그 집들은 우리 이름으로 산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비싼 것도 하고,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국이나 다름이 없죠. 2,000불, 3,000불, 5,000불 한 달에 세가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여기는 전세는 없고 뭐 월세만 있는 거니까. 그래요. 어떤 선교사는 보니까 이 아파트를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는 세를 내줘서 세를 내준 것이 한 2,000불 보통인데 2,000불, 3,000불 되는 그런 아파트를 구해놓고 그 아파트를 세를 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생활비로 마지막 때 태국에 살면서 생활비로 쓰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세를 내고 집을 하는 것도 제일 처음은 되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취향에 맞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의 주택을 우리가 구입해서 살아야 돼요. 집을 구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사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끼리 살면 태국 문화 적응, 사회 적응, 언어, 사역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태국에서도 한국 사람과 자주 교제를 하고 만나면 태국화가 제대로 안 되고 절름발이 태국화가 되어서 결국은 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태국 선교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제일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 한인교회를 하시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고 나뿐이었어요. 집을 구하는데 뭐 상식이 없죠. 누구한테 코치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선배 선교사한테 그 집을 구할 때 그 코치를 받아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한인 교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집을 소개해서 여기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죠. 어느 집을 그때 제일 처음에는 제가 태국교회 진흥원에 선교사였기 때문에 태국교회 진흥원이 오피스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단독주택, 2층 집 단독주택. 2층이 비어 있으니까 밑에는 사무실이니까 2층에서 나보고 살으라고. 2층에 살으라고. 근데 태국집이에요. 완전 태국집이죠. 이야. 제일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이제 아파트를 구하든지 그러려고 이제 집을 보기 시작하죠. 아파트도 보고 가정집도 보고 보는데 어느 집에 가서 딱 보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나보고 말하기를 목사님 그 집은 비가 오면 홍수가 나는데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태국을 잘 모르니까 집이 앞으로 홍수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에 대해서 상식이 없죠. 그러니까 집만 가서 보고 도로 밑에 있더라고 집이. 도로가 높고
집이 나죠. 왜? 옛날에는 집이라 이 도로가 제일 처음에는 집하고 같았던 그런 수준이 아니면 집이 높았던 수준일 거예요. 태국은 집을 지을 때, 도로 가상의 집을 지을 때 거기보다 보통 1m는 높여서 땅을 조도가지고 집을 지어요. 왜? 앞으로 그 도로가 1m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같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것이 도로보다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 전부 물이 일로 오잖아요. 이러니까 태국 사람들의 지혜는 집을 지을 때는 항상 그 땅을 1m 이상 막 돋아가지고 높이 돋아요. 이 도로보다 높아야 돼요. 도로보다 1m는 보통 높아야 됩니다. 도로보다 1m가 높아야 앞으로 불상사가 안 생긴다 그 말이죠. 근데 내가 제일 가봤던 집은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이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도로가 높아.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지 못했는데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목사님 그 집은 앞으로 홍수가 납니다. 그래요. 그 집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안 알려줬으면 큰일 났죠. 근데 마침 아파트를 소개해요.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가 한인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옛날에 지은 거라 건물이 커요. 방이 크고 방도 하나, 둘, 두 개에다가 식모가 살 수 있는 방. 그리고 이거는 뭐 크게 뭐 애들이 자전거를 탈 만한 그런 했어요. 그리고 쌌어요. 그때의 비대가 있는 그 아파트. 이게 옛날에는 아마 잘 수준 있게 지었던 것 같이 보여요. 나중에는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조금 수리를 한 다음에 돈을 막 올린다 그래가지고 돈을 감당 못 해가지고 그 지역은 스쿵빗 지역이었는데 파혼요틴 지역. 짜뚝짝에서 멀지 않은 그 지역으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많이 안 살았어요. 많이 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는 완전히 이제 한국 사람과 떨어져서 그렇게 살게 됐죠. 저는 처음부터 태국 교회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많이 교제할 필요는 없었죠. 그러나 한인 교인들 중에 우리 전도 대원으로 수고해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일이죠. 우리가 왜 혼자서 애타는 걸 보고 이와 같이 해주었죠. 자, 집을 구하는 얘기로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파트로 들어갔죠. 한인들이 많이 사는, 한인 교인들이 다니 많이 있는 그 아파트로 우리 같이 했었죠. 그래서 한인 교회 그 사람들이 염려도 많이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한인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제가 한국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나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인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려면 못 와요. 현지 사역을 하려고 현지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국인 사역을 왜 해요?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한국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고 그리고 태국 사람들과 함께 생사고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 태국 사역을 42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도 교제도 별로 없고 한인들도 없어요. 초창기에는 마침 한인의 관계를 했기 때문에 한인의 교육이사를 한 일이 있죠. 그 이후에는 한인회든지 한인 사회는 가까이 하지 않고 한인 음식점도 별로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태국은 6월부터 10월이 우기철입니다. 우기철은 비가 가끔 오기 때문에 이적이 그 선선해요. 선선합니다. 산만한 때죠. 그런데 그 비가 온 것을 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무슨 집, 아파트를 가더라도 그 아파트가 비가 오면 물이 차냐? 그걸 봐야 돼요. 지대가 낮으면 물이 차는 거니까.
지대가 좀 높아야 된다 그 말이죠. 지대가 높지 않으면은 아파트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물이 차게 돼 있어요. 예. 아파트도 조금 선교사들이 사는데 좀 안전하죠. 우리가 집을 비워도 좀 괜찮고 아파트니까. 근데 단독주택은 좀 골치 아파요. 왜? 우리가 집을 비운다, 선교인 때문에 집을 비운다 그러면 도둑놈이 들어와서 뭐 왕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연립주택, 따닥따닥 붙어있는 연립주택, 예? 단독주택이야 연립주택, 롱하우스, 예? 연립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태국 사람들만 사는 동네, 한국 사람들이 없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그 같은 소위 골목에 사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치앙라이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돌봐줘요. 집을 갖다가 열쇠를 잠그질 않아요. 걸어놓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걸 걸어놓은 것을 빼고 들어와서 이것도 살펴주고 저것도 살펴주고 사진을 찍어서 이 보고도 해주고 뭐 이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한 연립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하고 있을 때 도둑을 맞은 도둑이 들은 일이 있죠. 우리 전도사가 우리 부교육자, 우리 저기 그 동역자, 거기 우리 집 앞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맞았어요. 어떻게 해서 도둑을 맞은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때쯤 도둑을 맞았어요. 네. 근데 가져갈 건 없죠. 가져갈 건 별로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라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슨 집을 딱 보았을 때에 그 지역이 우범지대는 아닌지 교통은 좀 편리한 편인지 그 다음에 비가 오면 홍수가 내지 않는지 그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다 말해줘요. 어떻게 여기 홍수가 좀 지는 데도 있느냐? 그러면 지가 살고 있는 건데 가끔 하는데 뭐 얼마 있으면 다 이 물이 다 빠지니까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태국은 6월부터 10월까지 우기철이니까 주로 비가 저녁에 와요. 낮에도 있지만 저녁에. 제일 우리가 태국에 갔을 때는 비가 한국처럼 그냥 kuchur이 하루 종일 오는 게 아니고 비가 확 소나기처럼 왔다가 탁 끝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비가 오면 절대 밖에 나가질 않아요. 우산을 갖고 가도 우산이 소용없어요. 그 소나기. 근데 그 소나기는 조금만 있으면은 비가 개요. 그럼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딱 개일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비가 한국처럼 오더라고. 하루 종일 오기도 없고 저녁에도 오기도 없고. 근데 주로 보면은 저녁에 비가 와요. 저녁에 우리 잘 때. 저는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서 에어컨 별로 안 좋아하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딱 자고 있으면 비가 내리면 빗소리 들리잖아요. 그 빗소리가 가장 기쁜 소식처럼 이같이 기뻐시켜줘요. 저를. 아마 홍수라는 일이 없은 적은 있죠. 제가 오늘 이제 집과 홍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텔레비를 보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태국의 주변 나라들이 홍수가 나가지고 차가 날라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과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집과 홍수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교사들이 집을 구할 때 그 지역에 맞는 집을 구해야 돼요. 한국 집을 구하면 되죠. 열대 지방의 집들은 조금 크죠. 한국은 적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와서 오해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열대 지방은 좀 이 집이 좀 방이 좀 큰 편입니다. 한국보다 큰 편이에요. 왜? 그래야 그 더위를 피해줘요. 열대 지방의 더위는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나무 밑에 들어간다, 그늘에 들어간다, 집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덜 더워요.
한국은 더우면은 어디 있던 데도 없잖아요. 근데 열대지방 그래서 사는 거예요. 40도가 되어도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월, 12월, 1월, 뭐 2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때는 조금 한국처럼 좀 약간 추워요. 치앙라에 있는 사람은 춥다고 하죠. 방콕은 춥다고 하네요. 근데 낮에는 한여름이나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저녁에는 에어컨을 틀 뿐만 틀지를 않고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겨울철, 소위 겨울철이 되면은 태국에서 겨울철은 없어요. 근데 겨울철이 되면은 11월, 12월, 1월, 2월 되면 북쪽으로 치앙마이로 찬 것을 맛보기 위해서 여행을 옵니다. 그리고 눈을 보기 위해서 한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눈이 있는 나라를 가는 거죠. 한여름은 3, 4, 5월 3, 4, 5월은 아주 더워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방학을 하죠. 정기방학으로 6월부터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10월을 한 달을 쉰 다음에 11월부터 또 학기가 시작돼요. 2학기가. 이렇게 태국은 그렇게 되어 있죠. 태국은 산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은 산이 많잖아. 그러니까 들판이 많으니까 태풍이 오면 집도 날아가 버려서 집이 어디로 사라지고 물이 산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막 쓸어가 버려가지고 집이 어디로 사라지고 이런 영편에 있기도 합니다. 자, 방콕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다 그래요. 근데 시골로 가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보통 태국에서도 방콕은 태국이 아니다, 다른 나라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제일 처음에 말했잖아요. 선교사가 태국에 오면은 어느 지역에서 하든지 간에 방콕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방콕을 먼저 알고 방콕을 다 꿰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가서 선교사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선교 일을 하는데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후배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선배들 잘못 지도해줘가지고 그냥 그 방콕을 제쳐놓고 자기가 가서 사역을 그 지역으로 먼저 가봐요. 그러면 촌놈 되는 거죠. 태국에 촌놈 되면은 방콕을 모르는 촌놈 되면은 선교사가 선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태국말도 제대로 못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방콕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자기가 가서 사역을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태국에서 집을 구할 때 우기철에 홍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집을 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어요. 이걸로 장래성을 모아서 돈이 조금 나가는 집을 구해서 자기도 살고, 하나는 앞으로 노후에 거기에서 남은 새로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하면 노후 대책이 자동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